마이크 주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4기 오충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FX 사업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최근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FX 사업을 최근 국방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FX 사업에 대해서 골랐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FX 사업이 뭔지랑 그 다음 후보 기종, 각각 후보 기종을 만드는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FX 사업이라는 게 PPT에 보시면 알겠듯이 지금 저희 공군 전투기가 많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신기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예산을 잡고 목표 저렇게 잡아서 좀 더 좋은 전투기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후보 기종으로는 이렇게 세대가 있습니다. F-35, F-15, 유로파이터 타입 이렇게 세대가 있는데 일단 각 기종에 대해서는 한 대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35 라이트닝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했고 저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저는 처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알다시피 최신의 전투기다 보니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대신에 개발 비용이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해놨는데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뛰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엔진도 단발 엔진이다 보니까 만약에 엔진이 하나 고장나게 되면은 F-15K 같은 경우에는 쌍발 엔진이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엔진 하나만으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근데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비 실수를 해서 엔진이 고장나면은 그 즉시 전투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큰 단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유형 중에 A형입니다. 이거는 미 육군용으로 쓰고 있는 건 사용하려고 계획 중인 건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약간 이거 PT가 여기서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선이 하나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관포 구멍인데요. 다른 B랑 C형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기관포가 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와 다르게는 기본 내장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B형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용으로 제작될 건데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또 다른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은 팬이 하나 달려 있어갖고 수직 착륙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그 공간으로 인해서 기관포가 내장이 안 되고 외장형 포트로 달아야지만 되고 대신에 좀 장점으로는 이게 엔진 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해리어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그렇게 착륙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팬이 돌아가다 보니까 찬 공기가 밑으로 해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서 팬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저게 해군용인가요? 해병용입니다. 해병용. 예. 그 다음으로 C형, 이게 해군용입니다. A형과 B형과 다르게 주익이랑 이익이 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오랫동안 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게 항모에 있다 보니까 짧은 거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으신데 항모를 착륙을 할 때, 착함을 할 때 좀 바로바로 착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한 대 한 대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기 시간이 좀 의외로 길다 보니까 이게 연료통이 다른 A형과 B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주로 작전 비행 시간이라 해야 되나? 그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15SE 사일러스 얘기입니다. 보잉사에서 개발했고 5세대보다는 좀 더 저렴한 4.5세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익이 이전에 F-15와는 다르게 좀 더 뒤쪽으로 그 수직 미익 같은 경우 뒤쪽으로 배치돼서 열이 밖으로 안 새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되고요. 최신의 항전 장비라든지 다른 뭐 무장창이 좀 더 스탯을 좀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내부 무장창이 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CA보단 DAC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게 오펜스 카운터 어택이랑 디펜스 카운터 어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방어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점과 단점입니다. 구매 단가가 낮고 유지 비용이 좀 다른 스텔스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현재 저희 공구에서 쓰고 있는 F-15K와도 많은 부품 호환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F-15 자체가 개발 시점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세계 기종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실제 그 개발사가 검증한 거 외에는 따로 검증된 게 없습니다. 스텔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도입 예정국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단점이냐면은 현재 F-35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여러 주변 국가에서 도입을 예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로키드 마틴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F-15 SE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만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 나라만을 위해서 보잉사가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 보수를 위해서 부품을 생산해 줄 것이냐 그것도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단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 유로파이터 타이프입니다. 유럽연합 EADS에서 개발했고 앞에 두 전투기와는 다르게 앞에 이렇게 이게 카나다익입니다. 카나다익이고 델타익이라고 해서 날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격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카운터 스탯이랑 강력한 ECM이라는 게 적기를 발견하면은 ECM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레이더를 먹통을 만든 다음에 자신이 쉽게 말해 실제로 스텔스 기능을 쓴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레이더를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슈퍼크루징이라는 거는 슈퍼크루징이라는 게 그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해서 쭉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유럽 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검증이 된 기체이고 하지만 단점으로 이렇게 좀 스텔스 능력이 취약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유로가 계속 강세다 보니까 게다가 특히나 높은 유지비라는 게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알아본 거에 따르면 시간당 7만 불에서 13만 불이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F-15 저희 나라에서 쓰고 있는 F-15K 같은 경우에는 1만 9천 불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비 면에서 엄청나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이 후보 3개 종 중에서 유지비가 제일 비쌉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ECM이랑 EMP랑 같은 건가요? ECM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만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고 EMP 같은 경우에 전자기기 전체적으로 다 마비를 시킨 겁니다. 비행기가 출발해요. 자주는 방어장이 되지. 그리고 공대지 무장이 현재 없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이게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군이랑 가깝다 보니까 공대지 운용 이게 없다는 게 제일 큰데 현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여기서는 저희 집 팔 때 이거를 좀 더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후보를 이제 추가 제한인데 로키드 마틴사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이 좀 큰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게 그냥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미국 의회에서 허가가 안 나면은 저희한테 이게 안 됩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 해줄게 한다 해도 미 의회가 안 돼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건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7년 이후에 7천만 불 가격이나 가능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 계속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비를 원가를 그러니까 개발비를 뽑아내면은 그만큼 단가를 낮추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한국에서 직접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F-15K 현재 후기 인도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능을 보완시켜주겠다고 하고 기술 이전으로 내부 무장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딱히 뭐 스텔스처럼 중요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낮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 이 기능 우리가 필요 없다 하면은 그거 옵션 빼서 좀 더 싼 단가에 좀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KFS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개발해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해서 만들겠다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엔진 기술을 지금 제시하겠다고 해주고 거기서 2조는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초정밀 대직 차격 능력 업그레이드 신모델 도입 예정.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만 해도 좀 많이 지급을 해주는데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12대는 직도입하고 48대는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48대는 한국에서 부품 갖고 와서 한국에서 직접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게 유로파이터 타이프인데 이것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FX 사업을 쭉 하면서 낚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일부러 다른 F-35의 단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막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아까 많이 유지비 면에서 제일 좀 큰 국방비에 많이 좀 타격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F-15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유지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만으로도 좀 충분하고 F-35 같은 경우는 단가만 비쌀 뿐이지 뭐 충분히 들어오면은 저희 나라 국방력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로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다 해도 지금 유럽에서도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팔에서 경쟁에서도 약간 밀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니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Q&A랑 출처입니다. Q&A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16은 어떻게? F-16 말씀이십니까? 네. 어떤 거 말씀하시고 F-16 그러니까 유지비 말씀하십니까? 유지비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체 중에 F-15 말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기체들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는 누가 행사하는 같은 경우는 F-16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입이 현재 정확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안 알아봤는데 F-16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F-16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전투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렸고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없고 현재 저희 나라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F-16이 시리즈 버전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나라가 도입한 게 거의 최신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딱히 노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하면은 KFX 사업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초음속기 같은 것도 T-50 수리온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그냥 저거랑 별개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질문자께서 살고 계시는 나라에 예산이 3,478억이라 했잖아요. FX 사업에서. 네. 그러면 이거를 F-35는 몇 대 정도 살 수 있나요? F-35 같은 경우에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F-35 그 A형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200만 불입니다. 한 대당. 그리고 F-15 같은 경우 F-15 SD 같은 경우는 대당 1억 불입니다. 1억 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억 불이 아니라
제가 이게 안 돌아가서 그런데 3,378억 중에 네. 한 대당 가격이 아니라 몇 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산 안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현재 60대를 도입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 맞춰서 아마 추가 예산을 더 받아내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마 그에 맞춰서 좀 더 예산을 변경하거나 대수를 좀 줄이거나 할 텐데 지금 목표수는 현재 60대입니다. 그러면 질문자께서 사시는 나라에 F-35 기종이 A, B, C 중에 어떤 걸 지금 사려고 하나요? A 기종 쪽으로 사려고 하나요? 현재 A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질문자께서 사시는 나라라고 몇 대 했을까? 꺼. 제가 실수했 꺼. 녹화 꺼. 몇 분이니?